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확대가 그러면 제가 좀 여기 논문 초록인데요, 초안인데 그 중에서 좀 이렇게 특이한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시면 제 목소리로 이렇게 좀 노릇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연구에서는 이제 전쟁 중에 인스타그램에서 나타나는 그 미디어 이벤트의 양상을 탐구했습니다. 주로 이제 주된 탐구 대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에 발발 전후에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디어 이벤트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미디어 이벤트는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전국적 혹은 세계적으로 생중계되어서 공중에게 오락거리를 주고 사회적 통합과 연대를 강화하는 기획성 사건이다. 예를 들면 대통령 취임식 방송이라든지 영국 왕실 결혼식 방송, 올림픽 게임 생중계, 최초의 달착륙 생중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 미디어 이벤트가 거의 텔레비전 중심으로 이렇게 주로 이렇게 수행이 됐는데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미디어의 영향력이 이제 그 영향성이 텔레비전에서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X, 유튜브 같은 소셜 미디어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미디어 이벤트도 결국 SNS에서 또 수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을 좀 봤고요. 또 이제 이 미디어 이벤트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사례들을 보면 주로 이제 뭔가 긍정적이고 축제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아랍의 테러리스트가 그 폭탄테러를 하면서 미리 예고 방송을 한다든지 뭐 처형 장면을 뭐 이렇게 예고 방송을 한다든지 9.1 테러 같은 것도 이제 거의 생중계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결국은 또 하나의 미디어 이벤트가 되고 있습니다. 좀 많은 또 이게 안 좋은 의미지만 좀 볼거리를 또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미디어 이벤트가 꼭 축제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과 좀 대비되는 미디어 이벤트로서의 디스럽티브 미디어 이벤트라고 해서 좀 파괴적인, 변동적인 미디어 이벤트 이렇게 또 개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국가 원수가 전쟁 중에 소셜 미디어 이벤트를 여론 형성을 위한 대중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주로 이렇게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논의에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을 좀 다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에서의 이제 미디어 이벤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전쟁이라는 상황이 벌어질 때 이제 이런 것을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는 이제 수사적 상황이다, rhetorical situat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수사적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냐면 아주 민감한 상황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대통령 같은 이런 지도자가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할까, 어떻게 대응할까를 좀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반응을 요구하게 되는, 암묵적으로 요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수사적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들은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발언을 할 텐데, 그 발언을 이제 그냥 단순한 이제 공기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의 스피치 액트로서, 발화 행위로서 발언이면서 그것을 하나의 사건화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의사 사건, 수도 이벤트로 만든다, 그런 경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을 미디어에 이제 게재를 함으로써 혹은 중계되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의사 사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메시지를 좀 받아들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추상적으로만 말하면 미디어에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는데 어떻게 이제 그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사건화를 시키게 되면은 그것을 미디어 입장에서는 그 보도를 하거나 이렇게 중계하기에는 상당히 용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사건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도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만 인스타그램도 지금 여기서 그 원문에서 나오는 걸 보면 그 활성 사용자가 지금 세계적으로 14억 명 정도 되고요. 보통 뭐 웬만한 국가에서는 그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쓰고 있으니까 상당히 영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텔레비전은 이제 시청각적인 매체인데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게시물도 올리지만 비디오라든지 사진 게시물도 아주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상당한 그 시청각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모로 봤을 때 텔레비전을 대체할 만한 하나의 미디어로서의 그 대안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또 텔레비전보다 조금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이 게시를 하는 데 있어서 텔레비전에서 뭔가 이벤트를 만들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인스타그램은 상대적으로 돈이 상당히 적게 든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변동적 미디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TM식 방송 같은 거는 1회석으로 하루 만에 끝나지만 전쟁 같은 거는 뭐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뭐 몇 달, 몇 년 이렇게 끌고 가니까 그 전쟁과 연관된 이벤트를 계속적으로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벤트를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그런 비용 측면에서 텔레비전을 훨씬보다 적게 듭니다. 비용이.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벤트를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할 수 있다는 그런 좀 좋은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좀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제 이벤트를 만드는 사람과 미디어가 항상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이 미디어와 이벤트 제작자 간에 뭔가 충돌이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디어가 협조를 안 하게 됩니다. 중계 안 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과 미디어 제작자가 같은 동일인이기 때문에 그런 미디어의 뭐 비협조라든지 이런 것을 우려할 필요가 없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개전 초기에 러시아의 침공으로 이제 매스컴이 거의 마비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매스컴이 마비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뭐 전 세계적인 플랫폼이라서 이런 기능이 정지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인스타그램이 이제 텔레비전을 대체해서 하나의 미디어 이벤트의 운송 수단이 될 여지가 충분히 크고, 그 다음에 그런 점들이 좀 이번에 많이 증명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 대상은 분석 대상을 이렇게 DOI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인터넷 그 연구 주소를 이렇게 올려놨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우 전쟁 이제 발발 직전과 발발 직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00개씩 발발 시점을 기점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100개를 수집하고 발발 직후에 또 연속적으로 100개를 수집해서 200개의 인스타그램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기 계정에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는 이제 이러한 젤렌스키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러우 전쟁 발발 직전 직후 이 게시물에 대해서 TF-IDF 분석을 했을 때 미디어 이벤트에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투웨이 워드트리 분석했을 때 또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가, 컨커 분석했을 때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가, 그 다음에 스캐터 플롯 그 분석했을 때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분석은 데이터 마이닝인데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이렇게 진행이고요. TF-IDF의 분석 결과를 보면 이제 전쟁 직전이나 전쟁 발발 직후나 이제 그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나오고 있는 그 주요한 그 핵심 워드 중에
거의 50% 이상이 그 이벤트와 관련된, 여기서 이벤트는 이제 젤렌스키의 뭐 컨버세이션을 했다, 뭐 외국의 어떤 수상과 총리와 컨버세이션을 했다, 프랑스 대통령과 뭐 전화 통화를 했다, 뭐 누구와 미팅을 했다, 어떤 지역을 방문해서 누구를 격려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그 자기의 발화 행위를 의사 사건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화면으로 찍고 그래서 비디오를 올리고 그것을 그 의사 사건을 기반으로 이제 이 노후 전쟁에 관련된 자기의 메시지를 그 의사 사건에 실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게시물을 올리는 이런 방식.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컨버세이션이라든지 토크라든지 뭐 이런 디시전이라든지 콜이라든지 뭐 미팅이라든지 이런 이제 종류의 이벤트 핵심어들이 상당히 50% 이상 이렇게 많이 공포가 됐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웨이 월드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에 핵심어 중에 많이 썼던 게 컨버세이션인데요. 이 컨버세이션을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썼는가, 컨버세이션이 사용된 그 문맥들을 이렇게 나뭇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데요. 전쟁 전과 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컨버세이션과 연결돼서 14개의 이름 키워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유럽 지도자, 그 다음에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그 다음에 국제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 독일 연방총리, 유럽연합 상임의장, 슬로바키아 총리, 프랑스 대통령, 미국 대통령, CNN 방송사, 로이터 통신, 그다음에 동방정교회 그 대주교, 그다음에 벨라루스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뭐 이런 이제 그 이름들이 이 컨버세이션과 연결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여기서 이 컨버세이션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적 대화가 아니라 이런 이제 외국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하나의 이벤트로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게시물에 올렸다는 것이고, 그 대화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 이제 여기 이 나뭇가지에서 보여지는데 주로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국으로부터 군사적인 우크라이나 약소국인데 지금 러시아와 전면전을 하게 됐으니까 외국으로부터 이제 군사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대화,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벨라루스 같은 이제 친러시아 국가가 이 전쟁에 들어와서 취합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그런 목적, 크게 이 두 가지 목적의 그런 대화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펑커 분석을 했을 때도 이 게시물의 주된 주제어는 콜 비스트 파트너라는 하나의 군집이고요. 터프 군집, 미팅 군집, 컨버세이션 디시전 군집, 이렇게 4개의 주제로 나뉩니다. 이거는 전쟁 직전이고요. 전쟁 직후에도 마찬가지로 파트너라는 군집, 콜이라는 군집, 미팅이라는 군집, 컨버세이션 디시전이라는 4개의 군집으로 나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역시 이제 그 젤렌스키의 인스타그램의 내용 대부분이 이벤트와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캐터플롯을 했는데 이 내용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스캐터플롯의 결과인데요. 이걸 보면 이제 전쟁 직전에 이것은 뭐냐면 그 파란색은 이벤트 관련된 게시물이고요. 그다음에 분홍색 점은 이벤트가 없는 그냥 젤렌스키의 주관적 의견만 있는 그런 게시물입니다. 그것이 과연 이제 그 인스타그램 게시했을 때 좋아요를 얼마나 받았는가. 그래서 그 좋아요 숫자들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이제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짙은 남색 쪽이 이제 전쟁 직전이고 이제 약간 하늘색이 이제 전쟁 직후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전쟁 직전에 이제 좋아요가 좀 적다가 이제 전쟁 발발 직후부터 좋아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100만 개 이상 좋아요를 받은 그 게시물들을 위에 윗부분에 이렇게 보면 이게 제가 번호를 매겼는데 이게 이제 10개가 받았습니다. 그 중에 9개가 이제 이벤트였고 1개가 이제 의견 게시물이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그 이벤트가 도대체 어떤 이벤트냐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표로 이렇게 소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한 4가지 정도의 함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젤렌스키의 그 인스타그램 계정이 전쟁을 하나의 오래 지속되는 변동적 사건으로 틀지우면서 그 아래에 conversation, talk, visit, discussion, call, decision, meeting 같은 그의 발화행위에 기반한 작은 의사사건을 둠으로써 변동적 미디어 이벤트를 구현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 게시물에서 이벤트 게시물이 그 의견 게시보다 훨씬 많았고, 또 전쟁 선전이 이벤트 관련 어휘 군집에 집중됐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격병기에 위기와 연관된 의사사건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것이 최고 지도자의 핵심적인 소셜미디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또 이 심각한 수사적 상황에 직면한 통치자가 그 상황에 대한 대중으로서의 그 자신의 대응으로서의 자기의 말과 행동을 국가적 미디어 이벤트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이 있고요. 또 이런 지금과 같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는 이러한 미디어 이벤트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텔레비전에서 이제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그다음 두 번째 함의는 인스타그램의 이제 미디어 이벤트를 지금 전통적인 미디어 이벤트 개념과 좀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미디어 이벤트는 텔레비전에서 단일 사건을 이례적으로 축제적 분위기로 이제 중계하고 이벤트 제작자의 미디어를 분리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 연구에서 이제 좀 알아낸 그 인스타그램 기반의 미디어 이벤트는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하고 전쟁 같은 대형 사건의 변동적 양상을 여러 하위 사건으로 지속적으로 조명하고 이벤트 제작자와 미디어 계정 소유자를 일치시킨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대비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검토된 미디어 이벤트, 변동적 이벤트, 의사사건, 수도 이벤트, 이런 개념들은 그 인스타그램에서 전쟁 관련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의미는 이런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중심의 이벤트가 전쟁 중에 그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 좀 부분적으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점입니다. 의견 게시물보다는 그 이벤트 게시물이 그 수용자의 인게이지먼트, 그 참여도를 훨씬 높이는 그런 성과를 낸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자기 발언을 하나의 사건화시키는 이런 것이 그냥 이때 이 발언이 그냥 단지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그런 사적인 수다가 아니라 군사적 지원을 확보하고 적대국에 참전을 억제하는 그런 가시적인 목표를 지향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상에서의 이런 전쟁 메시지의 이벤트화, 이런 것이 이 전쟁을 관리하고 집단적 공포와 트라우마를 완화하고, 이건 이제 자국민이 엄청 이제 공포를 느끼고 이제 충격에 빠지는데 이런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이런 이벤트화가 좀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고취하고, 물론 이제 상당히 전황이 암담하지만 어쨌거나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고취하는 데는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는 변동적 미디어 이벤트가 국가 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동기화하고 제고하게 한다라는 이전의 일부 그 연구 결과와 좀 비슷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화된 플랫폼인 그 인스타그램에서의 이벤트가 계정 소유자, 그러니까 이때는 젤렌스키라는 이 계정 소유자의 페르소나, 개인적인 사적인 성격이죠. 이런 페르소나와 이 계정 소유자의 헌신을 극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 계정 소유자의 전시 리더십을 정당화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정이 이제 전쟁 발발 전후에 직후에 한 14명의 지도자와 외국 지도자와 이제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 이제 이 젤렌스키의 성격적 특성이 뭔가 적극적이라는 이런 특성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옷차림 같은 것도 이렇게 정장을 하지 않고 이렇게 야전 이런 옷차림을 보이고,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성격적 페르소나를 드러내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외국 예침을 받았을 때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 헌신한다라는 이런 점을 또 부각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뭔가 이 전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의 권위를 좀 이렇게 정당화해주고 그 메시지에 좀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연구의 한계를 보면 이번 전쟁에서 젤렌스키의 파트너가 카운터파트가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인데 이 푸틴은 전혀 이 소셜 미디어 계정 개인 계정에서 뭐 이렇게 뭘 올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젤렌스키의 인스타그램 미디어 이벤트 활용이 전쟁을 준비하거나 참전하는 모든 지도자의 일관된 패턴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러시아 군은요, 자국 군대의 도덕적 군사적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러시아인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 SNS가 텔레그램인데 이 텔레그램에서 다양한 미디어 이벤트를 이렇게 생산해서 이렇게 유포를 시켰습니다. 이런 걸 보면 대통령 개인 계정이냐 아니면 이제 국가나 군대가 관리하는 계정이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미디어 이벤트를 이렇게 전쟁 선전, 워 프로파간다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 그거나 이제 인스타그램 기반의 미디어 이벤트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좀 비슷하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인스타그램 중심의 미디어 이벤트가 텔레비전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단일한 사건을 이례적으로 또 축제적으로 또 이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이렇게 다룬 것은 전쟁 상황에서의 그 전쟁과 인스타그램 이벤트 이렇게 세 가지로 봤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맞는 어떤 케이스 스터디로서의 하나인 거지만 물론 이것을 일반화시키는